오늘 아침인가? 개떡이가 오늘 좀 목각 인형 괴담은 어떻게 된 걸까? 무서운 얘긴데 근데 쓰던 개떡이가 중간에 글을 올리다가 말고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귀신이 잡아갔다. 목각 인형의 저주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냥 쓴 거였대. 기왕 이렇게 된 거 미스테리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보내버리죠. 그러게. 꿀잼. 진짜로 실종된 거였으면 꿀잼인데 미스테리하게 글 쓰다가 없어진 거였으면 진짜 완성이었는데. 아무튼 이 개떡이가 옛날에 아버지한테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실 때 선물로 사오신 목각 인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얄쌍한 목각 인형이 아니라 톱니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소리도 나는 그런 목각 인형이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언어는 아니었고 사람 목소리로 소 같은 동물 울음소리를 따라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소 울음소리 정도는 그냥 쉽게 녹음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만 굳이 사람이 동물을 흉내낸 소리를 사람 형태의 나무 인형에 집어넣은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어릴 때는 못했더래죠. 만약에 새소리가 난다 하면은 진짜 리얼 새소리 찌찌찌찌 이런 게 나야 되는데 사람이 짹짹 짹짹 이렇게 하는 게 나왔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애기들 장난감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고양이 하면은 미야오 미야오 소 띡 하면은 뭐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진짜 동물 울음소리는 개성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때는 제가 6살 때였는데요. 제 방에서 목각 인형을 가지고 놀았었습니다. 장난감이 난잡하게 있는 걸 어머니가 싫어하셔서요. 평소에는 장난감을 상자 같은 데 보관해놨었어요. 장난감 상자는 제 방 옷장 아래에 있었고 방에 들어가면 장난감 상자에서 원하는 것을 꺼내어 가지고 논 다음 다시 넣어놓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각 인형을 사주시고 얼마 안 지나 다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장을 간 당일 저녁 바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게 이 상자도 무서워. 좀 눈깔이 돌아있어. 씨 이거 집에 엄마 아빠 안 계시고 아이가 홀로 남아 집을 지킬 때 아이를 집어삼킬 것 같이 생겼음. 목각 인형을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고 제 방 불을 끄면 자꾸 동물 울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두워지면 소리를 내는 인형? 흔한 괴담이죠. 아직도 귀신이나 심령현상을 믿지 않는 제 입장에서 이 경험이 기묘한 점은 그날 집에 저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썰들은 낯설거나 어둡거나 정보가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있거나 혹은 여럿이 있더라도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특이한 경험을 한 경우가 대부분 엄마 아니냐고요. 뭔 소리야. 그때 전 아버지가 출장에서 막 돌아오신 뒤 선물로 가져다 주신 인형을 갖고 놀 때라 기분도 좋았고 아늑한 저희 집에서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와 있었는데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토록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겪은 일이 울음소리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출장길로 다시 떠나시고 인형이 처음으로 혼자 울기 시작한 날 있었던 일은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인형이 혼자 울었다 하니까 좀 무섭다. 그치? 그냥 인형이 어떻게 소리를 냈다 이러면 그게 차는데 인형이 혼자 울음소리를 냈다니까 무서워. 먼저 그날 저녁에 인형을 가지고 논 다음 장난감 상자에 넣어놓고 방 불을 끄면 인형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심심했나봐. 고작 6살이었던 저는 인형이랑 놀아주지 않으니까 인형이 외로워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 어린이 영화들을 보면 인형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이 늘 하는 상상처럼요. 하지만 인형이 불 꺼진 방 장난감 상자 안에서 우는 소리가 거슬려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는데요. 엄마가 왜 문 닫고 앞에 서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이 온다고 하니까 난 여기서 보통은 엄마가 무슨 소리야. 얘가 참 우는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니. 이럴 전개를 상상했는데 엄마도 들리나 보네. 엄마는 인형이 부딪혀라서 나는 소리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제 방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진 컴컴한 방 안에 인형이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다리 쪽에 숨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장난감 상자를 정리하려고 방불을 켜는 순간 인형 울음소리가 탁 멈추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때가 되니까 어머니도 좀 꺼림칙하게 느꼈는지 머뭇거리다가 장난감 상자로 다가가셨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상자 앞까지 간 저는 어머니 등에 붙어서 상자를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정리하고 목각 인형이 다른 장난감에 눌리지 않도록 놓아두었습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불을 끄는 순간 다시 소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떡이가 소 울음소리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소 울음소리 같은 거 그냥 들어보면은 사람 울부짖는 거랑 별로 안 다르지 않나?
이런 소리를 냈다는 거잖아. 이렇게. 엄마도 무서워하시는 게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나 지금 오줌 싼다. 그만해라. 제발 인증 좀! 맨날 바지에 침대에 거실에 싼다 말만 해놓고 제발 인증 좀. 아무튼 방문이 닫히자마자 인형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인형 울음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문이 닫히고 난 뒤에 인형이 문 바로 뒤까지 다가와서 울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에서 목각 인형이 스스로 우는 상황을 경험한 건 6살짜리 어린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괴상한 현상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제 방에 도둑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하신 건지 방문을 강하게 열어젖히셨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방불을 탁 켜니까 우는 소리가 또 바로 멈추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불 켜진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형이 스스로 울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일이었고 불이 켜지고 인형이 우는 소리를 멈추긴 했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불 켜진 방에 사람이 없었는데 인형이 상자 밖으로 나와 있었더랬죠. 진짜 무섭네. 이 시점부터 저희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도 불쾌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와 엄마가 한 행동은 유튜브 프랭크 영상에서 나오는 허접한 장난의 시나리오처럼 보였어요. 인형이 상자 밖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애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불을 켜고 다시 상자에 인형을 넣고 방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형이 울었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형이 소리를 내는 건 내부에 있는 무동력 기계장치와 연결된 끈 덕분인데요. 얇은 막끈이었지만 튼튼한 데다가 사람이 잡아당겨야만 소리가 날 정도로 뻑뻑한 거였어요. 그러게 이거 실험 안 되나? 바로 실험실 오픈해. 상자를 열고 불을 끄고 문을 연다. 상자를 열고 불을 끄고 문을 닫는다. 아이를 상자에 넣고 인형을 데리고 나간다. 뭐 이런 거. 그니까 그때 유튜브가 있는 시대였더라면 이걸 찍었을 텐데 아이랑 인형을 같이 상자에 넣는다 뭐 이런 거 어떤데? 엄마랑 아들이 상자에 들어가고 인형을 바깥에 보낸다. 그래도 우는지 인형을 거실에서 TV 틀어주고 나랑 아들이 상자에 들어가기 뭐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엄마였다면 실험을 좀 해봤을 것 같기도 해. 인형을 집 밖으로 쫓아내본다. 그래도 우는지. 아니면 인형을 집에다가 두고 우리가 현관 밖에 쇼핑하러 갔다 오기 막 이런 거. 궁금하네. 지상 최악의 엄마래. 근데 아무튼 그 방문을 닫자마자 또 울음소리가 난다는 건 인형을 불태워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불태웠어? 그런 뜻으로 온 건 아니지 않을까? 근데 맞긴 해. 장난감 주제에 자꾸 울어제끼면 불타야 되긴 해. 아무튼 이제 방문을 닫으니 인형은 쉬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출장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는데 혹시 인형으로 장난친 거예요? 여보? 안 왔다. 인형으로 장난치려고 한 거예요? 였습니다. 아버지가 장난기가 많아서 저 놀리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더욱 불쾌감을 느낀 점은 아버지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방금까지 흐느끼듯 울던 인형이 울음을 그쳤다는 겁니다. 아빠랑 뭐가 있나 본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언제쯤 돌아오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녁에 출발하신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뒤였더랬죠. 전화가 끊기고 주방 서랍장에서 제 방문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인형이 상자에서 나오건 말건 제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방문을 잠그고 저를 안고 거실로 가셨어요. 와! 이거 색깔 무섭다. 이거 채팅 무서워. 무서워. 사실은 아빠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가 있고 인형이 아빠인 척하고 있는 거라면 너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진짜 무섭다. 천재인가? 인형이 대신 출장도 가지고 개부럽네. 크크 나는 인형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와 매일같이 놀아. 진짜 괴담인데? 인형이 나 대신 일해주고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매일같이 해피 라이프? 최고잖아. 목각 아빠가 돈을 더 잘 벌어. 최고잖아. 오효 무섭당. 아무튼 방문을 잠그고 저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땐 이미 새벽 3시였는데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잠긴 방 안에서 인형이 우는 소리는 날카롭게 지르는 것 마냥 변했습니다. 처음엔 분명 소 울음소리였는데 이젠 동물 생각은 나지도 않았어요. 공포감 때문인지 인형이 안쪽에서 방문을 두드린다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안 오고 이젠 엄마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야밤에 아파트에서 그렇게 비명소리가 나는데 문을 두드리는 이유도 없더군요. 이유는 몰라도 당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공룰이잖아. 경찰에 신고하면 귀신같이 조용해짐. 공권력에 약해요. 상당히. 공격력과 카메라에 약한 귀신들이요. 그렇게 아침까지 버틸 심산으로 멍하니 비명소리만 들으며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에 빠졌었나봐요. 제가 눈을 뜨니 이미 거실창에 햇살이 쥐었습니다.
언제부턴진 몰라도 동이 트고 나서는 인형 울음소리가 멈췄나 보더라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있던 일인지라 토요일 낮이 된 그날 어머니는 저에게 점심밥을 차려주시고 10분 정도 눈을 붙이셨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 어머니는 잠긴 제 방문을 열고 장난감 상자를 통째로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아끼는 장난감들이 전부 사라져도 속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그냥 다 불태워버리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어머니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계란말이를 야금야금 먹으며 기다렸어요. 한참 지나서 혼자 집에 있는 게 슬슬 무서워질 쯤에 어머니가 돌아오셨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 집은 나무로 만든 장난감은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소리가 나는 인형은 지금도 보면 주먹부터 갈깁니다. 성인이 되고 그때 생각이 나서 어머니께 여쭤봤는데요. 6살이면 충분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냥 꿈이나 착각 같은 걸 기억이라고 믿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무서웠대, 엄마도. 아빠는 그거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얘기 안 해줬어? 그 부모님이 얘기해볼 법도 한데, 그치? 여보, 이 목각 인형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사왔다고? 하하, 무슨 소리야? 나무 속에서 벌레가 오는 거에 한 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무 장난감이면 이 안에 벌레가 알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애벌레가 부화해서 꼬물꼬물 안에서 나무 갉아먹으면서 딱 하다가 이 성체가 됐는데 나갈 수가 없음.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거지. 장난감이 어두운 방일 때만 울었던 이유도 불 꺼지면은 오는 습성? 벌레의 습성 같은 거? 그런 거일 수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막 이랬을 때는 무서우니까 벌레가 숨죽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 주장한 과학자 띠기, 이게 과학자 띠기의 논리거든. 근데 이거 반박하자면 안에 태엽 있다 그랬는데 소리 나는 그 모터 있어서 웅 이렇게 소리 난다 했는데 그 소리가 이거 당길 때도 나고 그냥 가만히 내뒀는데도 났다잖아. 이걸 당길 때마다 벌레가 장치를 건드렸다고요? 아니 장난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실험 마렵네. 그때 버리지 말았어야 됐어. 어디 보내서 실험을 해봤었어야 됐어.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과학연구소에도 보내보고 과학연구소에 가서 쪼개가지고 그 내부 부품 검사 싹 받고 난 다음에 본드로 다시 붙여도 그래도 소리가 나는지 그걸 확인을 했었어야 돼. 내가 엄마였으면 쪼개봤음 이거. 아빠 있을 때 안 온 이유가 있네. 아빠의 바로 보고 그래, 아빠 있었으면 바로 아빠가 망치 도라이바 갖고 와 해가지고 바로 쪼개서 부검했다고. 그래도 소리 나면 그때부터 진짜 공포임. 그때는 그거 거기 부부한테 팔아야 돼. 컨저링 부부한테 이메일 보내서 팔아야 돼. 에나벨 사간 사람 있잖아요. 워렌 부부. 컨저링 한국편 나오는 건데 아쉽게 됐다. 까비요. 와, 반 갈랐는데 소리 나는 물건은 없어. 근데 안에 이빨이랑 머리카락이 있었다. 이러면은 진짜 무서울 듯. 그럼 어떡해? 다시 꼬매줘야 되나? 그러면 사람을 가리나 안 가리나도 실험을 해봐야 돼. 인형과 어린아이, 인형과 성인 남성, 인형과 성인 여성, 인형과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해야 돼 이거. 궁금하다. 나였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진짜 솔직히 불태웠을 것 같아. 바로 화형식, 바로 그 경비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그거 태우는데 어딨어. 아파트 여기 가면은 드럼통에 목각 같은 거 항상 넣어가지고 불 이렇게 질러서 하고 있잖아. 소각하는 데 있잖아.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없어? 아파트에? 아파트에 그런 거 없어.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가. 이렇게 불 같은 거 피우고 있지 않나?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 그런 거 있지 않나? 이런 거 없어? 여기서 불 피우고 목장갑 끼고 뭐 경비 아저씨들이 불 쬐고 있고 뭐 그런 거 없어? 어디서 나온 착각이지? 아 그건 아파트 공사장인가? 아무튼 그 경비 아저씨한테 불 좀 피우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들 데리고 딱 가가지고 손잡고 자 같이 태워보자 착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형 불타는 거 보여줬을 것 같아.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무튼 나 같으면 현실적으로 불태웠을 것 같음. 갈라본다 막 이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걸 당장 없애버려야 돼. 처리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저주받아. 야, 어쩌라는 거야 이 자식들.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그냥 저주나 퍼붓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귀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민폐예요 민폐. 얌전히 저승에 가지 그냥. 네 인생을 살아. 네 귀생을 살아. 네 사후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란 말이야. 사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말고. 민폐 자식.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그니까 네 제2의 인생을 애프터 라이프를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애프터 라이프도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기 바쁜데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야. 아무튼 진짜 웃기네. 그래 자기 개발해. 저승에서 탐험을 하든가 영역을 쌓던가 덕을 쌓던가 성불을 하든가. 그러니까 외국도 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행기 같은 거에 붙어가지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희 집은 가톨릭인데요. 저런 깨름직한 게 있으면 아버지가 기도를 한번 하고 주먹으로 보셨어요. 그것도 피스트. 신의 주먹. 갓피스트다 갓피스트.
웃기다. 좋아요, 좋아요. 물걸레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